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무세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특별 논평인데 3.1절 기념해서 특별 논평을 찍었습니다. 올해가 3.1절 100주년 되는 날인데 오늘의 주제는 3.1절과 특 3.1절 특사 확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3.1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벌어진 운동인데요. 3.1절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3.1절에 대해서 특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1절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 주최로 산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3.1 정신을 되새긴다. 이와 함께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 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개양한다. 북한에서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3.1절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북한은 지보고 조선이라고 한다면 3.1절을 또 나라 사랑하는 의미로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1절의 역사. 3.1절은 1919년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족과 함께 시작된다. 1920년 2월 임시정부 내무부 주최로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 준비회를 설치하고 갖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제1주년 3.1절은 임시정부 주최의 기념식과 교민단 주최의 3.1절 대축하식, 시가행진 기념 공연 등으로 성대히 축하되었고 당시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이날을 국경일로 적으며 기쁘게 맞이할 것을 동포들에게 주문했다. 3.1절 행사는 연해주와 만주, 미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인들에 의해 개최되었는데 이들은 기념식을 가진 뒤 브라스 밴드를 앞세워 퍼레이드를 벌였고 기념 공연과 축포, 전단, 살포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서 3월 1일을 경축했다. 임시정부 시기 3.1절의 정식 명칭은 독립선언일이었으며 이외에도 독립절, 혁명 기념일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3.1절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쌍십절이나 미국 독립기념일의 별칭인 4th of July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열린 최초의 3.1절 행사는 해방 이후인 1946년 보신각 앞에서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 주최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승만의 개회사와 김구의 경축사, 김규식의 선창순으로 식전이 열렸으며 이날을 경축하기 위한 음악회와 전시회, 예술공연,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베풀어졌다. 그러나 3.1절 행사는 당대 좌익과 우익 진영 간의 분열 속에서 치러졌으며 1947년에는 동대문 운동장과 남산에서 각각 경축 행사를 거행하는 우익과 좌익이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49년부터 3.1절은 4대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결의 최대의 명절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 주최의 경축식 이외에도 국방군의 축하비행, 예술제 퍼레이드, 학예회, 체육회,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축 행사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사라졌으며 5.16 군사정변과 5공화국 정권을 거치며 3.1절은 크게 천시되었다. 1998년 이후로는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실시되어 사실상 유일한 3.1절 행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 3.1절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태극기를 개양하고 쉬도록 하고 있다. 심야에는 종종 폭주족이 과속 운행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는 특히 경찰의 당속이 심해지며 전국 초, 중, 고생 3,919명을 상대로 3.1절 관련 학생의식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40%가 3.1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7월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1절 노래 3.1절 노래는 1949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표여 이날 같이 빛내자. 정인보가 작사하고 박태현이 곡을 붙인 작품으로 순국 선열을 기리며 부르는 3.1절 노래 가사다. 3.1운동이 일어나는 당시 1919년 한반도의 인구는 2천만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라는 가사로 불린 3.1절 노래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네, 3.1절에 관한 오류는 노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대한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3.1운동 당시에는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보급된 데가 3.1운동 이후였어요. 그리고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이 대한민국 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선포했지만 1919년 당시 사람들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조선이라고 불렀었고 그때 당시 나라 이름을요. 구호는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만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3.1운동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3.1운동 당시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것도 3.1운동 당시 사진인데 이 두 사진 모두 다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때는 조선독립 만세! 하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지 않고 이렇게 두 손을 들며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정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또 자세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시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이기도 하다. 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의 원인과 배경 3.1운동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으로 일어났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해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을 학살 투옥하고 모든 형태의 반일 활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누리지 못하게 했으며 조선 태영령으로 가벼운 죄에도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가하여 인권을 유린했다. 또한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 등으로 민족 산업의 발전을 억압하고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1910년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약탈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의지가 높아졌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민족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주체적인 여건을 준비하였다. 1910년대 국내 항일민족운동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독립전쟁론의 관점에 기초해 무장조직의 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비밀결사운동이다. 대한독립군부의 민단 조합, 광복회, 조선국민회 등의 비밀결사가 각지에서 결성되어 군자금 모금과 무기구입 등을 추진했다. 많은 조직들이 일제에 발각되어 파괴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은 3.1운동 당시 각지에서 나타난 비밀결사의 모체가 되었다. 둘째는 실력 양성의 관점에 기초해 종교단체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문화운동이다. 1910년대에 민족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지에 설립된 사립학교, 서당, 야학 등은 3.1운동 당시 각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조직하는 거점이 되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일제의 경제수탈에 대한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운동이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조합 사업 반대투쟁, 탄압정책 반대투쟁, 각종 조세 반대투쟁 등을 벌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재소나 면사무소 등 일제의 통치기구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자들도 민주적 차별대우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농민, 노동자의 투쟁 양상은 3.1운동에서도 항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나타났다.
이처럼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가 3.1운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기본 동인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한 국제 정세의 변화도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을 지닌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열강 간의 힘 관계가 재정정되며 국제 정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등에서 전제 국가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여 새로 탄생하면서 민족주의가 고조되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제정 러시아 치하의 피압박 민족들에게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식민지 민족 운동들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1918년 1월에는 미국의 웰슨 대통령도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며 세계의 식민지 약소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즈음하여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시대 분위기는 국내외에서 항일 민족 운동의 기운을 고조시켰으며 특히 민족주의자들은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을 세계 개조의 신시대로 인식하면서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환기시켜 열강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루려고 하였다. 준비 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외의 항일운동 세력은 국제사회의 일제의 조선 강점의 불법성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였다. 상하이에서는 1918년 6월에서 7월 무렵부터 여운영, 김규식, 장덕수, 김철, 선우혁, 서병호, 한진교, 조동호 등의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그해 11월 28일 웰슨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온 크레인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1919년 1월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조약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고 여운형은 만주와 연해주로, 선우혁, 김철, 서병호, 김순애 등은 국내로, 장덕수는 일본으로 건너가 각지 인물들과 협의하여 대규모 독립운동의 추진을 준비하였다. 미국에서는 1918년 12월 안창호 등이 조직한 대한국민회가 중앙총회를 열어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등 3인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자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은 웰슨 대통령에게 조선을 일본에 확정해서 구할 것, 장래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증할 것, 조선은 당분간 국제연맹의 통치하에 둘 것 등의 3개조로 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1918년 12월 조서왕이 대한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여준, 김좌진, 황상규, 박찬희, 김규헌, 안창호, 김규식 등 39명의 서명을 받아 이듬해 2월 1일 이를 발표하였다. 음력으로 무오년에 작성되어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는 무장투쟁으로 완전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독립군의 걸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919년 1월 조선인 유학생 하구에가 도쿄의 YMCA 회관에서 웅변대회를 꾸며 모임을 갖고 최팔용, 김도연, 백관수, 서춘 등 10인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해 독립선언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각지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를 맺기 위해 송계백과 이광수 들 국내외 상하이로 파견하였고 9월 8일 유학생 대회를 열어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28 독립선언서는 일제의 국권 강탈을 고발하고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하였다. 국내에서도 1918년 말부터 국내 천도교와 기독교 개통 민족주의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웰슨의 14개조 강화 원칙에 포함된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 독립 요구를 위한 운동을 계속 계획하였다. 그러나 상하이, 미국 도쿄 등지에서의 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운동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신한청년당의 선우혁은 이승훈, 양진백, 길선주 등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국외의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송기회백도 최린을 통해 도쿄 유학생들의 소식을 손병희, 최남선, 송진우 등에게 전했다. 천도교와 기독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각기 운동을 계획하다가 1919년 2월부터는 함께 협의하였고 여기에 한용운 등의 불교계 인사가 가담하였다. 학생들은 1919년 1월부터 민족 대표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2월 하순 박희도와 이갑성에게 종교계의 계획에 합류할 것을 요구받고 일단 민족 대표들의 계획에 합류한 뒤 3월 5일에 다시 서울에서 독자적으로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그 결과 2월 18일까지 독립선언서와 일본 정부에서 보낸 독립통고서 등이 작성되고 2월 27일에는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각 종교의 교단 조직을 통해 사전에 배포되었다. 학생들은 군중 동원과 시위, 독립선언서의 배포 등의 계획을 준비하였다. 전개 과정 3.1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도시 등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농촌 등지로 전파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이동과 계층이 늘어나면서 운동의 양상도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비폭력 시위로 했지만 일본군이 막 탄압을 가해가지고 결국 폭력 시위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또 물통폭탄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사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전해졌지만 사실은 그때 던진 폭탄이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통폭탄입니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점화기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폭력 투쟁을 특징으로 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월 11일 전후로 한 2단계 도시 확산기의 운동은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상인과 노동자들도 철시와 파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월 중순 이후의 3단계 농촌 확산기에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시위가 일상화하였다.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위의 규모도 커졌으며 시위의 양상도 몽둥이와 죽창 등으로 무장하여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의 시기에 전체 시위의 60% 이상이 일어날 정도로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폭력투쟁으로 나타났다. 3월 1일에 미리 계획했던 대로 서울과 평양, 의주, 선천, 안주, 원산, 진남포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의 거행 장소를 군중들이 모여 있던 탑골동원에서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29명은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학생인 서영환을 통해 독립통고서를 조선 총독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오후 3시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일본 경찰에 통보하여 스스로 체포되었다. 탑골 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장소 변경에 당황하여 강기덕 등을 민족 대표들에게 보내 항의하기도 했으나 2시 30분 무렵에 따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두 갈래로 나뉘어 종로, 서울역, 정동, 이화학당, 서대문 등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3월 2일에는 함흥, 수안, 황주, 중화, 강서, 대동, 해주, 개성 등 천도교와 기독교의 조직력이 강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주요 도시들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3월 3일에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고 이들 가운데 만수가 시위운동에 참가했다. 서울의 학생들은 원래 계획대로 3월 5일 남대문역 광장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평양과 광주 등의 학생들로 결사대를 조직해 이에 참여했다. 이날의 시위는 고종의 장례식을 참관하고 지방으로 돌아가는 참배객들에게 운동의 지속성을 전파하여 3월 중순 이후 각 지방으로 시위운동이 확산되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3월 10일 이후에는 시위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등 중남부 지방으로 확대되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교사와 학생 등 지방 사회의 지식인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들은 선서 등의 각종 유인물과 시위 경험을 각 지역에 전파했으며 비밀결사와 결사대를 조직해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였다.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한 비밀결사는 전단과 경문 등을 제작 배포하여
투쟁 열기를 높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신문을 만들어 민족의 총궐기와 결상쟁을 촉구하기도 했다. 3.1운동 당시에 발간되었던 신문은 조선독립신문, 노동화보, 반도의 목탁, 충북자유보, 혁신공보, 각성호외보, 광주신문, 광화독립회보 등 30여 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조선독립신문은 27호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큰 역할을 했던 청년과 학생들은 독립청원이라는 대외 의존적인 태도를 지녔던 민족 대표들과는 달리 민족의 주체 역량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운동은 3월 중순 이후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중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서울에서는 3월 5일에 앞장섰던 학생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졌으나 3월 4일에 시작된 평양과 선천의 철시 투쟁에 이어 3월 9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상점도 철시를 하면서 상인들도 항의 투쟁에 나섰다. 3월 20일 무렵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호소하는 노동회보가 배포되었고 3월 22일에는 남대문 앞에서 노동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날부터 시내 곳곳에서 야간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3월 26일에는 경성철도와 전차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는 고양, 부천, 시흥, 김포 등 주변 농촌 지역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농민 시위는 주로 장날에 일어났는데 시위 주종자들은 각 마을로 통문을 돌리거나 전단을 살포하여 미리 시위 계획을 알렸다. 장을 돌아다니는 행상들은 각지에서 벌어지는 시위 경험을 전하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과거 의병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산상 봉화 시위나 햇불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으며 때를 지어 며칠씩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시위에 참가하는 만세꾼이 등장하기도 했다. 운동이 발전될수록 투쟁 목표가 구체화되고 조직화되었으며 비폭력적인 만세 시위 운동에서 계획적이고 공세적인 폭력투쟁으로 진전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폭력투쟁은 일제 탄압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으로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일제의 권력기관에 대해 계획적이고 공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 헌병의 총격 등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면 군중들은 몽둥이와 죽창 등으로 무장하여 헌병 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금융조합, 일본인과 친일 인사의 집 등을 파괴하고 각종 수탈용 장부와 무기를 빼앗아 소각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제 권력기관을 접수하려 나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강원도 통천에서는 총검으로 무장하고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외 독립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부 지방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는데 반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은 3.1운동 당시 국내 진공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화성, 제암리, 천안, 아온의 정주, 곽산, 남원, 광환루, 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고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다. 3.1운동이 여기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 대규모 3.1운동 봉기 도시 여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은 곳에서 3.1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살이 자행된 지역은 여기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 별표 표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살이 많이 일어났어요. 1919년 3월 1일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이쪽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이 여기 수원 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유관순 독립만세 운동이 병천에서 일어났고 여기 도쿄에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도 여기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의 의의와 한계가 있었어요. 3.1운동은 지식인과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의운동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었다. 그것은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독립운동을 체계화, 조직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중들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의식과 정치이직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운동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하였으며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방영자주 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는 물리적인 포괄만으로는 3.1운동으로 분출한 민족의 저항의지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형식적이나마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일부 완화하여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육성하여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3.1운동은 운동의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체가 없었기에 지역과 계층에 따라 투쟁의 형태와 강도를 다르게 한 채 분산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 대표는 독립청원서의 방식에 주력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광범위하게 일어난 민중들의 항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체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기 위해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에 민중의 투쟁력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3.1운동은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계의 민족주의자들은 웨스턴의 민족자결주의에 희망을 걸고 주체 영역보다 외세에 의존해 독립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서구 문명국의 동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폭력을 절대적인 전제로 내세웠고 일본 정부의 독립의 취지를 건의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독립청원의 방식에 의존했다. 하지만 3.1운동의 경험을 통해 민족의 주체 영향을 기초하여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이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왕조의 회복을 목표로 한 복벽주의가 청산되고 민주공화제가 독립국가의 목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1운동 수감자의 계층 분포를 보자면 농민이 4,969명, 58.4%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학생 지식인이 20.9%로 1,77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가 상공업자로 13.8%로 1,17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노동자가 3.8%, 328명, 그리고 무직자가 3.1%, 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특사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절 특사 중에서는 이석기, 한명수, 한상균, 이광재가 제외되었습니다. 역시 잘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세논평에서 이석기 석방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다루었었는데 이석기가 진짜로 석방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석기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 선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석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군을 공격하자고 한 게 이석기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석기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이석기는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났어요. 걔는. 그래서 3.1절 특사 확정에 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로 4천여 명 명단을 확정했다. 민생사범이 주로 포함됐고 집회사범과 세월호 유가 쪽은 들어갔지만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2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부 의원 3명, 외부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2에서 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명단을 추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정치인 사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면 대상에는 모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사면해줄 경우 사회 논란이 일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도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뤄진 사면 규모는 직전인 2017년 12월 6,444명보다 대폭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복권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사면 복권을 주장해왔다. 네, 여기에 이석기를 석방해달라는 그 빨갱이들이 여기 몰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석기가 가둔 것은 이석기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공작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바로 이석기를 깜빵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개성공단 사실 없애버려야 해요. 그 개성공단은 그 김대중 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 북한의 돈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석기 사면하자는 그 몰상식한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범죄자가 잘못해서 감방에 갔는데 사면을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면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두 분은 몸이 안 좋을 뿐더러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갖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석기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광노현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이번엔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절도, 사기, 교통법 후기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용인 20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 사범은 100여 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7개 집회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집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와 강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파업 등이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가 이석기 그 사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석기, 한명숙, 한상균이 3.2차 특사에서는 사면이 안 돼 있어요. 3.1절은 국내외에 미친 영향이 있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바로 그 예인데 3.1 운동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다가 지금 알았습니다. 3.1 운동에 태극기를 들지 않고 만세만 했는데 태극기를 든 것으로 왜곡되었고 구호는 조선 독립 만세라고 외쳤는데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친 것으로 왜곡됐습니다. 3.1 운동 외에 대한민국에 왜곡된 역사를 들자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애써온 애국자이신데 친일파로 왜곡되었습니다. 우리 애국보수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모세TV 특별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